지금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무부 회의실에서 고함이 터져나왔고 수석 셰프는 사표를 던지겠다고 소리쳤어요. 급기야 국무장관까지 긴급 소집됐죠. 사건의 발단은 한국에서 보낸 메뉴판 한 장. 거기엔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백악관 역사상 국빈 만찬의 찌개라니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 한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지금 바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앤더슨입니다. 올해 58 백악관 수석 셰프로 일한 지 어언 25년째입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백악관 웨스트윙 집무실에서 한국 대통령 국빈 방문 준비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부 의전팀장 캐서린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한국 측에서 국빈 만찬 계획서를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류를 펼쳤어요.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백악관 국빈 만찬 메뉴 제안서. 한식 단독 코스. 다시 읽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프렌치 코스도 없고 이탈리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식만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메인 메뉴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찌개요? 세계 정상들 앞에 찌개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캐서린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어요. 한국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이니 한국의 진짜 맛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였죠. 격식보다는 진정성을 담고 싶다고요. 저는 즉시 동아시아 담당 국무차관보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만찬 계획서를 받았는데 이게 확정이냐고 물었어요. 제임스는 어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변경할 수 없냐고 다그쳤지만 한국 측이 확고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최고 셰프들이 준비 중이래요. 통화를 끊고 나니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꽉 쥐었어요. 차가운 나무 질감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지난 세월 백악관에서 치러온 수많은 만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만찬 때는 보르도 와인과 푸아그라를 선보였습니다. 영국 국왕께는 웰링턴 스테이크를 준비했어요. 일본 총리에게는 프렌치 재패니즈 퓨전을 만들었죠. 국제 만찬의 공식은 명확했습니다. 서양 요리를 기본으로 하고 손님 국가의 특색을 살짝 가미하는 것. 그게 백악관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찌개라니요? 소스에 정교함도 없고 플레이팅도 투박할 게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찌개로 미슐랭 별을 받은 레스토랑이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만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메뉴를 알려주세요. 김치찌개 최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오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브리핑이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한식 만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평소에도 햄버거와 스테이크를 즐기시는 분이셨거든요. 아마 이번 국빈 만찬 메뉴가 어떤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우려된다고요.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한식 단독 코스는 선례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더욱이 메인이 찌개라니 격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니 그들의 제안을 존중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언도 해주라는 지시였어요.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꼬박 반나절.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때 부주방장 데이빗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한식만 하냐고 묻더군요.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라고 답했죠. 김치 냄새가 강하지 않겠냐며 걱정했어요. 저도 한국의 만찬 계획은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편견이 아니에요. 전문가의 판단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국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식이 제 25년 경력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말이에요.
곧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충격 그 자체였죠. 골목 식당 10,000원짜리 김치찌개 한 그릇이 백악관 수석 셰프의 오만함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백악관 셰프팀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였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보다 더 밝고 세련됐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항이 좋다고 음식까지 좋은 건 아니니까요.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뉴스로만 보던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한옥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이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방에 들어오니 시간은 이미 저녁때가 되어 있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호텔 레스토랑은 왠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체인 레스토랑 음식으로는 한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저는 혼자 호텔을 빠져나와 주변을 걸었습니다. 큰 길에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이 보였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진짜를 보려면 현지인들이 가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이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안에서는 음식 냄새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었죠. 오래된 건물의 퇴색한 간판.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배도 고팠고 어차피 현지 음식을 평가하러 온 거였으니까요. 입에 안 맞으면 남기고 나오면 그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좁았어요. 테이블이 대여섯 개 정도. 손님은 서너 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메뉴판을 받았지만 한글만 가득했습니다.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벽에 붙은 사진을 가리키며 손짓으로 주문했죠. 사진 속에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였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기다리지도 않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런데 놀라웠습니다. 반찬이 여러 가지나 함께 나온 거예요. 깍두기, 무생채, 콩나물, 시금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이게 다 공짜라고요? 파리에서 반찬 하나 추가하면 몇 유로씩 받는데 말이죠. 저는 곧장 국물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어요.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깊이가 입안에 퍼졌어요. 이건 뭐지? 돼지고기와 김치가 우러난 국물이었을 겁니다. 비린내는 전혀 없고 깊고 진한 감칠맛만 남아 있었어요. 시큼하면서도 칼칼하고 구수했습니다. 두부는 부드러웠고 돼지고기는 적절히 익어 있었죠.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계속 떴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밥을 말아 먹으니 완벽하게 조화로웠습니다. 깍두기를 곁들이니 더 깔끔했어요. 백악관 주방에서 근무한 세월 동안 이렇게 빨리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분석적으로 먹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먹고 있었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요. 순식간에 뚝배기가 비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백악관 수석 셰프가 골목 식당에서 찌개 한 그릇을 이렇게 허겁지겁 먹다니요. 식사를 마치고 카운터에 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0,000원이 채 안 됐어요.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고작 몇 달러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이 퀄리티면 최소 30달러는 받을 텐데요. 가게를 나서는데 식당 주인 할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 미소에 무언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한 장사 미소가 아니었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려다 손이 멈췄어요. 김치찌개 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파리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깊이였어요. 데이빗에게 이메일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골목 식당 김치찌개가 완벽했다고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간단히 한 줄만 남겼습니다. 서울 도착. 내일부터 본격 조사 시작.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어요.
네온 사인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청와대에서 시험 만찬이에요. 한식이 정말 백악관 국빈 만찬에 어울리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자꾸만 뚝배기 속 빨간 국물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어요. 아니야, 골목 식당이 특별했던 거겠지. 청와대 만찬은 다를 거야. 찌개를 국빈 만찬에 내놓는 건 여전히 말도 안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 청와대에서 제25년 신념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라는 것도 말이죠. 구절판, 전복죽, 갈비찜. 그 모든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미국 대사관 차량이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과 의전팀 직원이 동행했어요. 차는 청와대를 향해 출발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어젯밤 골목 식당의 김치찌개가 자꾸 떠올랐지만 애써 무시했죠. 그건 예외일 거라고, 그냥 운이 좋았던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서니 단정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안내를 받아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넓은 홀이 펼쳐졌죠. 연회장에는 둥근 테이블이 대여섯 개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흰 식탁보, 은식기, 수정잔. 세팅만큼은 확실히 훌륭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진짜는 음식이니까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캐나다 외교관이, 맞은편에는 독일 미슐랭 셰프가 자리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셰프도 보였고 일본 교토 출신 셰프도 있었습니다. 단상에서 한국 측 총괄 책임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백악관 국빈 만찬 메뉴를 미리 시연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궁중 요리와 서민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설명이었죠. 총괄 셰프는 미슐랭 투스타 출신 김현수 셰프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수가 나왔지만 저는 팔짱을 낀 채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김현수 셰프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40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깔끔한 셰프복을 입고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진짜 맛을 제대로 보여드리겠다고 했죠.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나라 셰프들도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진짜 맛? 찌개를 말하는 건가요? 첫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구절판이라고 했어요. 팔각형 그릇에 9칸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요리 인생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가운데에는 얇은 밀전병이 쌓여 있고 주변에는 8가지 재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고기, 오이, 당근, 표고버섯, 달걀 지단. 각각 다른 색깔, 다른 질감.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각적으로는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음식은 맛이 전부죠. 아무리 예뻐도 맛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김 셰프가 먹는 법을 설명했어요. 손님께서 직접 전병에 원하시는 재료를 올려 돌돌 말아 드시면 된다고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파인 다이닝에서 손님이 직접 만들어 먹는다고요? 이건 격식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캐나다 외교관은 재미있다며 웃었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죠. 전병 하나를 들고 소고기, 오이, 표고버섯을 올렸습니다. 돌돌 말아 한 입에 넣었어요. 씹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멈췄습니다. 소고기의 부드러움, 오이의 아삭함, 표고버섯의 쫄깃함이 동시에 터져나왔거든요. 놀라운 건 각 재료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소스로 통일되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로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조합을 시도했어요. 달걀지단, 숙주, 미나리.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이건 매번 새로운 요리가 탄생하는 거였죠. 손님이 직접 참여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았어요. 두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전복죽이에요. 백자 그릇에 담긴 하얀 죽 위에 전복 슬라이스가 올려져 있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죽은 프렌치 크림 수프보다 부드러웠어요. 쌀을 곱게 갈아 오래 끓인 조리법이라고 했죠. 전복을 씹었을 때 바다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감칠맛이 깊었어요.
인공 조미료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감칠맛이었죠. 세 번째 코스, 잡채가 나왔습니다. 투명한 당면에 갖가지 채소와 고기가 버무려져 있었어요. 포크로 집어 올리니 윤기가 흘렀어요. 한 입 먹는 순간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당면은 쫄깃했고 각 재료는 최적의 식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볶음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밸런스의 예술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메인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그리고 갈비찜이 동시에 등장했어요. 김치찌개는 뚝배기에 담겨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된장찌개는 은은한 구수함이 풍겼습니다. 갈비찜은 검은 돌그릇에 담긴 윤기나는 갈비에 은행과 대추가 곁들여져 있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먹어야 할까요? 먼저 김치찌개 국물을 떴습니다. 어젯밤 골목 식당과 같은 김치찌개였죠. 하지만 맛은 달랐어요. 더 깊고 더 복합적이었습니다. 김치의 숙성도, 돼지고기의 부위, 국물의 농도.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이건 과학이었습니다. 발효 과학, 온도 과학, 시간의 과학. 된장찌개도 떠먹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혀를 감쌌어요. 된장의 발효 깊이가 느껴졌어요. 프랑스 치즈의 숙성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비찜. 고기를 한 조각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충격에 빠졌어요. 갈비는 제가 먹어본 소고기 요리 중 가장 부드러웠습니다. 포크가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양념의 깊이도 무한했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배즙. 10가지가 넘는 재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고기를 씹을수록 육즙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이건 완벽해. 프렌치 스타일 브레이징보다 섬세했습니다. 함께 나온 반찬들도 놀라웠어요. 시금치나물,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무생채, 김치, 깍두기. 각각의 나물마다 최적의 간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 개의 메인 메뉴를 동시에 준비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감탄의 한숨이 절로 나왔죠. 주변을 살폈어요. 다른 셰프들과 외교관들도 모두 접시에 얼굴을 묻고 정신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독일 셰프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프랑스 셰프는 뭔가 메모하고 있었어요. 일본 셰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 있었죠.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약과와 수정과라고 했어요. 약과는 꿀에 튀긴 한과였고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으로 만든 전통 음료였습니다. 약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꿀과 참기름 그리고 계피.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은은했어요. 이런 풍미는 세계 어느 디저트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수정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계피와 생강의 향이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은은한 단맛과 시원함이 목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문득 놀랐습니다. 제 접시를 내려다봤거든요. 모두 깨끗이 비어 있었어요. 구절판도 다 먹었고 전복죽도 한 방울 남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도 된장찌개도 갈비찜도 완식했어요. 셰프 생활 동안 이렇게 완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분석적으로 먹었지 감정적으로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한식을 무시했던 제 오만함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단상에서 김 셰프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평가가 궁금하다고요. 독일 셰프가 먼저 말했습니다. 완벽하다고요. 특히 갈비찜은 인생 최고의 고기 요리였다고 했어요. 프랑스 셰프도 발효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캐나다 외교관은 구절판의 참여형 우아함을 칭찬했죠. 김 셰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백악관 수석 셰프님,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정직해야 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요리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소스로 재료를 변화시키는 게 요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료 자체를 존중하는 것, 시간과 발효를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요리라는 걸요. 저는 오만했습니다. 한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연 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곧 저는 더 큰 시험 앞에 서게 될 테니까요.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저는 한식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25년 경력의 무게에 눌려 다시 비겁해질까요? 그 답은 곧 나올 것입니다. 시험 만찬이 끝나고 연 회장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렇게 깊은 감동을 느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절판의 조화, 전복죽의 부드러움, 김치찌개의 깊이, 갈비찜의 완벽함. 한식이 이렇게 위대할 줄 몰랐어요. 청와대 로비를 걸어 나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로버트 카터였어요. 국무부 의전 차관보. 60 중반의 베테랑 관료였습니다. 회색 양복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마크 셰프, 오늘 만찬 어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라웠다고요. 한식이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백악관 국빈 만찬에 충분하다고요. 로버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연은 좋았죠. 하지만 본행사는 다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대통령은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스테이크, 햄버거, 전통 미국식을 좋아하시잖아요. 찌개 같은 건 예의상 몇 숟가락 드시고 끝날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제가 느낀 감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로버트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속삭이듯 말했죠. 마크, 당신도 백악관에서 오래 일했으니 압니다. 대통령께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면 이후 일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정상회담도 영향을 받죠. 나이도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게 더 큰 외교 사고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대통령은 정말 입맛이 까다로우셨어요. 백악관에서도 여러 번 메뉴를 바꿔달라고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로버트가 계속 말했어요. 만찬 당일 대통령을 위해 예비 메뉴를 준비해 두세요. 조용히 은밀하게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프라임 리바이 스테이크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저는 청와대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고즈넉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먹었던 김치찌개가 떠올랐습니다. 그 완벽한 맛이요. 하지만 동시에 로버트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로버트, 하지만 그건 한국 측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로버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욕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우리는 동맹국과 대통령을 동시에 지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한식을 못 드시고 배고파하시면 그게 더 큰 모욕이죠. 상상해 보세요. 국빈 만찬 후에 대통령께서 햄버거를 찾으시는 상황을요. 로버트가 제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당신이 안전망이에요. 구원투수죠. 믿고 부탁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청와대 정원에 홀로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시험 만찬은 분명 완벽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정말 다를까요? 핸드폰을 꺼내 데이빗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단 최상급 프라임 리바이 스테이크를 구해놓으라고 지시했어요. 만찬 예비용이라고요. 정확히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한식은 완벽했지만 대통령은 다르다고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호텔로 돌아와 방 안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로버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한국 측과 회의 있음. 동행 바람. 대통령 식사권 조율 예정.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일 김 셰프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 음식은 완벽했지만 우리 대통령은 다를 수 있다고요? 예비로 스테이크를 준비하겠다고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오늘 감동받았던 건 진심이었는데 내일 배신하는 것도 나인가요?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로버트가 이미 와 있었어요. 한국 측 담당자와 김 셰프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했어요. 로버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식사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김 셰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로버트가 계속 말했어요. 대통령께서는 평소 전통 미국식 식사를 선호하십니다. 한식은 처음 접하시는 메뉴가 많아서 우려됩니다. 특히 찌개 같은 경우는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만찬 후 대통령을 위한 별도 식사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스테이크 정도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입니다. 김 셰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국 측 담당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요리를 못 믿으신다는 겁니까? 김 셰프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로버트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대비하는 거예요. 한식은 한국인 입맛에 최적화되어 있죠. 미국 대통령께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입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어요. 어제 시험 만찬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말도 일리가 있었죠. 한국 측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한국 음식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로버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모욕이 아니라 외교입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김 셰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크 셰프님, 어제 평가하셨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 요리가 부족했습니까?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완벽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식사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전문가로서 의견을 주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만찬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입맛이 정말 까다로우시니까요. 만약을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후회했어요. 김 셰프의 눈빛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신당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감탄하며 박수 쳐주던 사람이 오늘 등을 돌리는 모습. 한국 측 담당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식사를 준비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한식으로요. 로버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협조에 감사합니다.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김 셰프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무너져 보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맑은 하늘 아래 도시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쟁터였어요.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25년 경력 백악관 셰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겁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쥐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전화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어제 감동받은 건 진심이었습니다. 김치찌개의 깊이, 갈비찜의 완벽함. 모두 진짜였어요. 그런데 오늘 배신한 것도 저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로버트였어요. 잘했어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찬 당일 대통령께서 고마워하실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마워하실까요? 아니면 실망하실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만찬 당일이 오면 누군가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증명받게 될 거라는 것. 그게 저일 수도 로버트일 수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백악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 운명의 국빈 만찬이 시작되겠죠. 과연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평생 후회할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답은 곧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배신한 건 한식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걸요. 백악관으로 돌아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죠. 국빈 만찬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악관 주방은 분주했어요. 각국에서 온 셰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독일. 모두 이번 한식 만찬에 관심을 보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방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각국의 셰프들이 모두 컴퓨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보고 있었죠. 뭘 보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셰프 피에르가 대답했어요. 한식 영상이라고요. 김치찌개 만드는 법, 된장찌개 조리법, 발효과학.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한식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교토 출신 셰프 히로시는 노트에 뭔가 빼곡히 적고 있었어요. 김치 발효 온도와 시간, 된장 숙성 기간, 고추장 만드는 법까지요. 이탈리아 셰프 마르코는 한국 식재료 수입업체에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와 된장을 주문하는 중이었죠. 독일 셰프 한스는 발효실 온도를 체크하며 감탄했습니다. 한식의 발효 과학이 독일 사워크라우트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했어요.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한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질문하고 메모하고 연구하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한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방 구석 작은 그릴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예비 스테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프라임 리바이 스테이크. 수천 번 구웠던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떨렸어요. 옆에서 피에르는 김치 담그는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된장찌개 레시피를 번역하고 있었어요. 히로시는 한국 조리 도구를 주문하고 있었죠. 모두가 미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릴 위에서 스테이크가 지글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완벽한 미디엄 레어였어요. 오랜 경력이 만든 완벽한 스테이크였죠.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어요. 무엇을 배우냐고, 무엇을 준비하냐고. 저 멀리서 셰프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식은 혁명이야. 발효, 균형, 시간의 예술이지. 백악관 만찬 후에 한식이 대세가 될 거야. 우리 레스토랑에도 한식 메뉴를 추가해야겠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세계가 한식을 배우는데 저만 뒤처져 있었던 거죠. 백악관 수석 셰프라는 타이틀이 무색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비겁했다고, 완벽한 음식을 배신했다고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골목 식당의 김치찌개, 청와대 시험 만찬의 요리들. 화면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김 셰프가 요리를 설명하는 사진이었어요. 진지한 눈빛, 음식을 대하는 진심.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서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도요. 다음 날 아침 백악관 주방으로 출근했습니다. 여전히 각국 셰프들은 한식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그릴 앞으로 갔습니다. 스테이크를 꺼냈어요. 최상급 프라임 리바이. 완벽한 마블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대통령을 위한 거야? 아니면 내 비겁함을 위한 거지?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로버트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군요. 만찬 당일 조용히 대기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로버트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릴 앞에 서서 스테이크를 내려다봤어요. 갑자기 서울 골목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10,000원도 안 되는 김치찌개 한 그릇.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어요. 청와대 시험 만찬도 떠올랐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수십 년의 전통과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죠. 그리고 김 셰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실망한 눈빛, 배신당한 표정.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한 건 대통령이 한식을 싫어할까 봐가 아니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오래 쌓아온 신념, 프랑스 요리의 우월함, 서양 요리의 전통. 그게 무너지는 게 무서웠던 거죠. 하지만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한식은 완벽했어요. 김치찌개는 혁명이었고 된장찌개는 과학이었으며 갈비찜은 예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하고 있었나요? 스테이크를 굽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과거에 숨어 있었던 거죠. 저는 주방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로버트가 받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스테이크 취소합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스테이크 준비 취소합니다. 한식만 갑니다. 로버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마크,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만약 대통령께서 감정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지금 세계 최고 셰프들이 모두 한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3스타 셰프도 일본 교토 셰프도 모두요. 저만 뒤처져 있었어요. 한식은 완벽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로버트가 화를 냈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만약 실패하면 당신 커리어는 끝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한식이 실패하면 사표 내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한식은 이미 성공했으니까요. 로버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릴 위에 스테이크를 치웠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피에르가 저를 봤습니다. 마크, 한식 공부 안 해요? 우리 같이 배워요.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네,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날부터 저도 한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김치 담그는 법, 된장 발효법, 고추장 만드는 법. 오랜만에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김 셰프에게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사과와 약속. 본문에는 이렇게 썼죠. 셰프님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한식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만찬에서 뵙겠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최선을 다하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이제 일주일 후면 운명의 국빈 만찬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볼 역사적인 순간이죠. 과연 한식은 백악관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식은 성공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이기니까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25년 경력의 무게가 아니라 진심의 무게를 믿기로 했으니까요. 국빈 만찬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악관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긴장한 건 백악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무부 회의실에 각국 대사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죠. 일본 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식 만찬이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요리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스시와 라멘이 지금까지 아시아 음식을 대표했는데 말이죠. 프랑스 대사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프랑스 요리는 세계 최고의 전통입니다. 만약 김치찌개가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성공한다면 우리 요리의 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탈리아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스타와 리조또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한식이 그것을 넘어선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세계 최고의 요리 강국들이 한식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번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문화전쟁의 시작일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복도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CIA 동아시아 담당관이었어요. 그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마크 셰프 아십니까? 중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식이 성공하면 아시아 음식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거든요. 정말입니까? 베이징 대사관 보고서를 봤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비상이래요. 한식의 세계화가 중식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한식 하나로 세계가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어요. 그날 오후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거절하려 했지만 백악관 홍보팀에서 승인했죠.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앵커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마크 셰프님, 솔직히 한식이 백악관 국빈 만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찌개는 격식이 없지 않나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한식은 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성의 문제죠.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수백 년의 전통과 과학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학이라고요? 네, 발효과학입니다. 프랑스 치즈나 와인처럼 한식의 발효는 시간과 정성의 예술이에요. 김치, 된장, 고추장 모두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들끓었어요.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죠. 백악관의 찌개라니 말도 안 돼. 한식 한번 믿어보자. 마크 셰프가 보증했잖아. 프랑스 요리의 배신자. 용기 있는 결정이다. 뉴욕타임스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백악관 만찬의 혁명, 한식이 온다. 워싱턴 포스트도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양 요리의 종말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BBC, 알자지라, NHK, 프랑스 르몽드 모두가 이번 만찬을 취재하겠다고 백악관에 요청했어요. 만찬 이틀 전 한국에서 김 셰프 팀이 도착했습니다. 백악관 주방에 들어선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긴장했지만 자신감도 느껴졌죠. 저는 김 셰프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셰프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최선을 다하죠. 김 셰프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크 셰프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그날부터 주방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한국 셰프팀과 백악관 셰프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김치를 손질하고 된장을 풀고 갈비를 재웠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요리했어요. 견습생처럼 말이죠. 김 셰프가 김치찌개 국물 내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돼지고기를 먼저 볶고 김치를 넣고 국물을 붓는 순서. 단순해 보였지만 타이밍이 전부였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 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물 온도, 우려내는 시간, 건더기 건지는 타이밍. 모든 게 정확했죠. 된장찌개는 더 놀라웠어요. 된장 푸는 법, 두부 써는 크기, 채소 넣는 순서. 하나하나가 과학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셰프들은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이 더 빛났죠. 자정쯤 김 셰프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복도로 나왔어요. 마크 셰프님 걱정되시죠? 솔직히 긴장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김 셰프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긴장돼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 음식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니까요. 진심을 담으면 됩니다. 진심이요? 네, 음식은 거짓말을 못해요. 정성과 시간을 들이면 맛이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한국 셰프팀의 최종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면 역사적인 국빈 만찬이죠. 핸드폰을 켰습니다. 뉴스를 확인했어요. 실시간 검색어가 떴습니다. 백악관 한식 만찬, 김치찌개 논란, 마크 앤더슨 셰프, 한식의 도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백악관 정원에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역사가 만들어질 거예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아니,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한식은 이미 성공했어요. 골목 식당에서, 청와대 시험 만찬에서, 백악관 주방에서. 진심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계가 그걸 인정하는 것뿐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한식의 운명이, 제 커리어가,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승리하는지가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 셰프들에게서 배운 건 요리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마음, 전통을 지키는 자세, 그리고 자신의 문화를 믿는 용기였죠. 이제 그 진심이 세계를 감동시킬 차례입니다. 모레면 답이 나올 겁니다. 김치찌개가 정말 백악관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말이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백악관 국빈 만찬 당일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주방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한국 셰프팀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김 셰프가 재료들을 점검하고 있었죠. 김치, 된장, 돼지고기, 한우갈비.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주방 복도에서 로버트를 마주쳤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죠. 마크,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한식을 믿습니다.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경력이 걸렸어요. 실패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로버트가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불안해 보였어요. 오후가 되자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 룸이 완벽하게 세팅됐습니다. 흰 식탁보, 은식기, 수정잔, 장미꽃 장식까지 모든 게 준비됐어요. 각국 정상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무진이 줄지어 들어왔죠. 프랑스 대통령, 일본 총리, 독일 총리, 영국 총리. 세계의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주방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김 셰프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로 연회장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대통령이 입장하셨어요. 네이비 블루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시며 자리에 앉으셨죠. 세계 각국 정상과 수행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코스가 나갔어요. 구절판이었습니다. 보조 셰프들이 조심스럽게 각 테이블에 팔각 접시를 놓았죠. 모니터로 대통령을 지켜봤어요. 대통령께서 구절판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잠시 멈칫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전병 하나를 집으셨습니다. 소고기, 오이, 표고버섯을 올리셨죠. 돌돌 말아서 한 입에 넣으셨어요. 한 번 씹으셨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셨어요. 옆에 앉은 프랑스 대통령을 보시며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며 엄지를 치켜드셨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관문을 넘었어요. 두 번째 코스가 나갔습니다. 전복죽이었어요. 대통령께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한 숟가락, 2숟가락. 멈추지 않으셨어요. 백자 그릇이 순식간에 비었습니다. 오랜 세월 백악관에서 일하며 대통령께서 이렇게 빨리 드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세 번째 코스, 잡채가 나갔습니다. 대통령께서 포크로 집어 드셨어요. 씹으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영국 총리와 뭔가 대화를 나누셨죠. 주방에 있던 모두가 숨죽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메인이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김 셰프가 조용히 말했어요. 시작합니다. 주방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김치찌개가 뚝배기에 담겼어요. 보글보글 끓는 빨간 국물. 된장찌개도 뚝배기에 담겼습니다. 구수한 향이 퍼졌죠. 갈비찜은 검은 돌그릇에 담겼습니다. 윤기나는 갈비에 은행과 대추가 올려졌어요. 그리고 8가지 반찬들이 함께 준비됐죠. 서빙팀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각 테이블로 메인 요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대통령 테이블에 요리가 놓였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그리고 8가지 반찬. 대통령께서 요리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잠시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대통령께서 김치찌개 국물을 떴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조심스럽게 입으로 가져가셨습니다. 드셨습니다. 한 번 씹으셨어요. 두 번, 세 번.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눈을 감으셨어요. 천천히 씹으시며 음미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시며 감탄하셨죠. 입모양으로 보였습니다. 오 마이 가드. 연 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을 쳐다봤어요. 대통령께서 한국 대통령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렸어요.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깊은 맛은 처음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김치찌개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죠. 대통령께서 계속 드셨습니다. 된장찌개도 떠먹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갈비찜도 드셨습니다. 포크로 고기를 떼어 드시는데 눈이 다시 커지셨어요. 제 인생 최고의 소고기 요리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렸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작은 박수였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일본 총리가 따라했어요. 독일 총리, 영국 총리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연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주방에 있던 우리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성공한 거였습니다. 김 셰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국 셰프들이 서로 껴안았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 셰프 생활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모니터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두 정신없이 드시고 있었어요. 프랑스 대통령은 김치찌개를 연신 떠먹고 있었고 일본 총리는 갈비찜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독일 총리는 된장찌개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 총리는 반찬들을 하나하나 맛보고 있었죠. 모두가 멈추지 않고 먹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김치찌개 백악관 메뉴에 추가합시다. 매주 한 번은 한식으로 하고 싶어요. 연 회장이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디저트가 나갔어요. 약과와 수정과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약과를 한 입 베어 무셨어요. 미소를 지으셨죠. 수정과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모든 코스가 끝났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한 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한국 대통령에게 뭔가 말씀하시며 악수를 나누셨어요.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오늘 만찬을 총괄하신 김현수 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김 셰프가 주방에서 나갔어요. 연 회장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 회장 문이 열렸어요. 김 셰프가 들어서자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김 셰프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대통령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 셰프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을요. 한식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된장찌개가, 갈비찜이 세계 정상들을 감동시켰어요. 만찬이 끝난 후 대통령께서 VIP 라운지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들어서니 대통령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국무장관과 참모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로버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크, 오늘 최고의 만찬이었네. 고맙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그 김치찌개. 놀라웠어. 백악관 메뉴에 꼭 추가하게. 매주 한식을 먹고 싶네. 그러시다 갑자기 로버트를 보셨습니다. 참, 로버트. 일본 총리한테 들었는데 사전에 예비 스테이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던데. 한식을 못 믿었나? 로버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동맹국의 음식을 신뢰하지 못한 건가? 오늘 같은 완벽한 만찬을 말이야. 로버트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대통령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다음부턴 동맹국을 믿게. 그들을 존중하는 게 진짜 외교야. 라운지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대통령께서 다시 저를 보셨어요. 마크, 자네는 잘했어. 한식을 믿어줘서 고맙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진심이 무엇인지요. 대통령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 셰프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김 셰프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셰프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김 셰프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함께한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SNS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한식 만찬 대성공, 김치찌개가 세계를 사로잡다, 트럼프 대통령 극찬. 세계가 한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오늘 밤 한식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내일이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만찬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문자가 쏟아졌어요. CNN, B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모두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 백악관 국빈 만찬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식 그 중에서도 김치찌개가 세계 정상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차를 몰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백악관에 도착하니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모두 어젯밤 만찬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주방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국 셰프들이 모두 김 셰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질문 공세였죠. 프랑스 셰프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김치는 정확히 며칠 발효시켜야 합니까? 온도는요? 일본 셰프 히로시도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된장의 숙성 기간이 맛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탈리아 셰프 마르코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양념 비율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독일 셰프 한스는 발효에 대해 계속 물어봤어요. 젖산 발효와 효모 발효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나요? 김 셰프는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즐거워 보였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CNN이었습니다. 긴급 생방송 출연 요청이었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크 셰프님, 어젯밤은 역사적이었습니다. 솔직한 심경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처음 한식을 접했을 때 오만했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고 과학이었고 무엇보다 진심이었어요.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계획은요? 백악관 메뉴를 바꿀 겁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한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도 한식을 계속 배울 거예요. 오랜 경력이지만 한식 앞에서는 초보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각국 대사관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파리 한식당 추천을 요청했고 일본 대사관은 도쿄에서 한식 세미나 개최를 문의했어요. 독일 대사관은 베를린에 한식 문화원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더 놀라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이었어요. 한식 열풍, 미국 전역을 강타하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뉴욕 한식당들은 예약이 석 달치 꽉 찼고 LA 코리아타운은 웨이팅이 몇 시간씩 걸린다고 했어요.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모든 도시에서 한식당이 문전성시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른 기사를 냈어요. 한국행 항공권 예매 폭증, 인천공항 방문객 역대 최고치. 항공사들이 한국행 노선을 증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김치찌개를 먹으러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구글 검색어 순위도 바뀌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이탈리아 파스타를 제쳤어요. 한식 레시피가 프렌치 요리법보다 많이 검색됐죠. 일주일 후 백악관 주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김치 냉장고가 들어왔어요. 발효실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된장, 고추장을 숙성시키는 공간이었죠. 매일 아침 한식 수업이 열렸습니다. 김 셰프가 한국에서 보내준 셰프가 강의했어요. 저를 포함한 백악관 셰프 전원이 참석했죠. 오늘은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배추김치 고르는 법부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익어도 안 되고 너무 덜 익어도 안 된다고 했죠. 돼지고기 볶는 타이밍, 김치 넣는 순서, 국물 붓는 양.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오랜 세월 요리했지만 이렇게 배우는 게 즐거운 적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맛있었어요. 동료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죠. 일주일에 사흘 대통령 식사는 한식으로 바뀌었어요. 월요일은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수요일은 된장찌개와 불고기, 금요일은 갈비찜과 잡채. 대통령께서는 매번 만족하셨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를 좋아하셨어요. 한 번은 저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죠. 마크, 이 김치찌개 레시피 좀 받아둬. 퇴임 후에도 먹고 싶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평가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배우러 가는 거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제일 먼저 간 곳이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들렀던 그 골목 식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좁았고 여전히 낡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주방에서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기억하시는지 웃으셨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한 달간 열심히 배운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주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였어요. 첫 방문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어요. 아니,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맛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았거든요. 김치의 발효, 돼지고기의 감칠맛, 시간과 정성. 뚝배기를 비우고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한국말로 말씀드렸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식당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골목 식당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요. 10,000원도 안 되는 김치찌개 한 그릇이 오랜 세월의 오만함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녁에는 김 셰프를 만났어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했죠. 김 셰프가 물었습니다. 백악관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식이 대세예요. 모든 셰프가 한식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김 셰프가 미소 지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네요. 네, 그리고 저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셰프님, 제가 배운 건 요리가 아니었어요. 겸손이었습니다. 최고라고 믿었던 것도 착각일 수 있다는 것.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의 힘이었어요. 김 셰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크 셰프님도 진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식을 지켜주신 거죠. 귀국 전날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죠. 한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김치찌개 끓는 냄새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부부, 아이들. 모두 뚝배기를 앞에 두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고 사랑이었고 문화였어요. 백악관으로 돌아온 후 주방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각국에서 견학 요청이 쏟아졌어요. 프랑스 엘리제궁 셰프, 영국 버킹엄궁 셰프, 일본 총리관저 셰프. 모두 백악관의 한식 주방을 보고 싶어 했죠. 어느 날 오후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오랜 경력의 백악관 수석 셰프가 배추를 절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보조 셰프가 물었습니다. 셰프님, 후회 안 하세요?
프랑스 요리 대신 한식을 선택한 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 전혀요.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창밖으로 백악관 정원이 보입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오만했던 백악관 수석 셰프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식을 배우는 겸손한 학생이에요. 한식을 통해 배웠습니다. 요리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화려한 플레이팅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식당 할머니도 김 셰프도 한식을 만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지금도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문화로, 진심으로요. 문득 서울 골목식당이 그립습니다. 다시 가고 싶어요. 할머니께 이제는 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김치찌개가 뭐였는지, 왜 그렇게 감동적이었는지 이해했다고요.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갈 겁니다. 이번에는 평가하러도 확인하러도 아닌 진짜 배우러 갈 거예요. 한식이 가진 무한한 깊이를 더 알고 싶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진심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식은 그 진심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요리였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메뉴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김치찌개 최고, 된장찌개 사랑해, 한식 만세 이렇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식 사랑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